네, 안녕하세요. 안녕 LAFC. 저희 이번에 10화, 벌써 10화나 됐군요. 네, 10화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콘카카프도 끝났고, MLS도 끝났고, 이제 10번째 이야기를 또 오늘 여러분들께 재밌게 한번 풀어볼 오늘 축구 해설위원 황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열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10번째. 저희가 이제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제 10회 차를 맞이하게 됐고,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가지고, 뭐, 항상 이제 방송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되게 댓글이랑 이런 거 잘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 쭉 들어주시면서, 어제 제가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건, 약간 뭔가 물어보시고 싶은 부분이라 해야 되나? 그런,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평을 남겨주시는 것도 저희는 뭐 정말 너무 잘 읽고 있고, 약간 Q&A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이런 거 한번 뭐 구단이라든지 어디에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저는 조금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저희도 아무래도 뭐 모든 걸 저희가 다 질문해서 얻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LAFC 구단 공식 팟캐스트를 하면서 우리가 구단에게 뭔가 우리 국내 팬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는 거는 충분히 또 가능하니까 전부는 다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점 그리고 뭔가 이런 건 예를 들어서 직관을 계획하고 계신데 뭐 LA에서 어떤 부분이 좀 맛집이라든지 뭐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셔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잘 찾아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LAFC 뭐 아니면 월드컵 겸사겸사해서 또 로스앤젤레스를 뭔가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좀 좋은 대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LAFC가 저희가 일주일에 경기가 하나 있는 지금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간대가 좀 애매하게 겹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저는 뭔가 우리 방송 시간 맞추고 팬들이 경기 챙겨보기 살짝 어려운 점이 있어도 지금 일주일 동안 2경기 하는 거 앞으로 2번만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마지막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게 딱 이겁니다. 콘카카프 그리고 이제 MLS에서의 경기가 좀 어땠는지에 대한 간략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톨루카와의 북중미 챔피언스컵 4강 1차전에서는 정말 죽다 살았죠. 이 경기 그냥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경기였고, 만약 조금 운이 좋지 않았거나 잘 풀리지 않았었다면 저는 패배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LFC가 다행히도 이게 마지막에 또 타파리가 손흥민의 기가 막힌 프리킥을 받아서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따내면서 일단 1차전에서 우위를 좀 점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손흥민 선수의 클러치 능력이죠. 뭐 지난 시즌 이제 MLS컵에서도 나왔던 밴쿠버전 라스트 미닛 프리킥골. 정말 모두를 좀 정말 열광케 했던 그런 순간들이라든지 이번 경기도 결국 종료 직전에 그 프리킥으로 타파리 선수의 골을 이제 유도를 해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또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2차전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결승에 오를 팀이 어디가 될지는 저희는 지금 아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최종 결과가 이번 손흥민 선수의 추가 시간 도움 덕분에 LAFC가 2차전에서 좀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1대1과 2대1의 차이가 되게 큰 이유가 원정 다득점률이 존재하는 이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이기 때문에 1대1로 옛날 그런 끝났으면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옛날의 그 느낌이죠. 그래서 1대1로 끝났으면 LAFC가 오히려 더 불리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2대1로 일단 스코어를 좀 리드해놨다라는 점 그리고 톨루카는 사실 고지대 원정이 더 높고 빡센 곳인데 그래도 일단 리드하고서 2차전에 맞췄다는 점이 너무 큰 의의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1차전은 뭐 부안가 선수가 특히 세구라 선수도 그랬지만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공격진을 꾸리는데 조금 애를 먹었었는데 제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봤던 요소는 이 톨루카의 파울리누를 활용하는 좀 측면 공격 이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윙자리에 있었던 샤펠버그를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좀 마치 윙백처럼 수비 가담에 깊숙해시키는 그런 부분 전술의 준비는 상대에 대한 대응 전술로 이전에 LAFC에서 볼 수 없었던 이 경기만을 위한 맞춤 전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대응은 그래도 도스 산토스 감독과 LAFC가 잘 준비해서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좀 양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냐면, 결국 저는 도스산토스 감독이 올 시즌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땐 사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수비 쪽에 이제 무게중심이 많이 좀 실려 있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1차전도 일단 전반전 내에 실점 없이 마무리를 좀 하면서 후반전에 조금 더 올라서는 모습을 도스산토스 감독은 자체적으로 주문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게 타파리 마지막 골이 터지면서 2대1로 승리를 했고 어쨌든 1승을 따는 채로 지금 이제 2차전 원정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사실 경기 내적인 부분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탑8이 결승골이 손흥민의 프리킥으로부터 출발돼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건 사실 도스산토스 감독이 접근했었던 이 방식 자체가 자칫 1차전에서 승리를 못 따내고 원정을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날 경기에서도 이제 틸만 선수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안가가 안 나와서 우리가 좀 오랜만에 손흥민의 좀 좌측 기용을 보면서 이제 중앙 자리에 누가 들어올지를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손흥민을 기존대로 이제 중앙에 기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틸만을 그쪽으로 보내고 형철이가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샤펠버그가 이제 윙백으로 나오면서 기동성을 되게 좋게 보여줬었던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도 1차전은 가장 큰 의의를 줄 수 있는 건 일단은 승리를 따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차전이 고산지대라는 변수가 일단 너무 커요. 해발 2,600m 정도가 된다라는 게 이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 톨로카요 홈구장의 별명이 이제 스페인어로 인피에르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이제 원정팀들이 왔을 때 그만큼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인 건 부안가가 이제 경고 누적에서 이번 경기에서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점에 힘을 입어서 좀 2차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1차전에서의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 점을 일단 LAFC가 너무 잘 마무리를 했고 이 중심에는 우리 또 손세이셔널의 두 번의 정말 대단한 도움이 있었다라고 경기적으로는 좀 총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의미가 또 하나 있죠. 그 SNS 글 봤습니다. 황덕현 해설위원의 첫 손흥민 선수 클럽팀 경기 중계 아닌가요? 맞아요. 네. 대표팀은 덕현이 형이 사실 저보다 먼저 했었고 손흥민 선수 그때 뛰었었고 근데 클럽팀 경기는 이번에 또 첫 중계였어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LAFC가 요즘에 사실 중계하기 쉽지 않은 콘텐츠긴 한데 시간이나 맞아요. 초반에 조금 루즈함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힘들기는 하나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덕현이 형의 목소리를 들어서 되게 좀 뜻깊었던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LAFC 경기도 꾸준하게 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사실 톨루카 1차전은 나름대로 중계하기에 꽤 재밌었던 경기인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경기 결과가 이제 좋았으니까 더 이제 LAFC 팬들 입장에서는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톨루카는 이제 2차전을 잘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면 샌디에이고전에 관련된 이야기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단 구성이나 다양한 측면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확실히 지금 콘카카프가 힘을 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리그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자원들이 그 콘카카프 이전 경기에서도 분명히 로테이션을 크게 가동을 했었고, 그러니까 샌디에이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발에 굉장히 많은 자리가 이제 바뀌면서 좀 이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샌디에이고전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봤나요? 일단 로테이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유망주들이 되고 포함이 좀 됐고 선발 명단에서는 직전 경기와 비교해서 9자리 요리스 골키퍼와 타파리만 빼고는 모두 이제 변화가 좀 됐던 상황인데 부안가 선수는 원래 이제 주전 선수지만 주중 톨루카전에 경고 누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선발로 뛸 만한 명분은 충분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지난번 그 포틀랜드와의 경기 때도 비슷한 형태로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결국 LAFC가 첫 패배를 당했었는데 로테이션 멤버들끼리 경기를 오랜만에 이제 치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랜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맞춰보는 조합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끼리 합이 좀 안 맞고 아직 이제 주드 테리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각 선수들의 개인 기량은 아주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선수들이 실전에서 바로 자기의 어떤 기량을 뽐내려면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 많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기 자체의 어떤 중계의 난이도로만 보면 저도 주말 샌디에고전이 톨루카전보다 조금 더 힘들었을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경기는 이제 황덕현 해설위원 중계가 아니긴 했지만 그래서 이 경기가 초반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10분도 되기 전에 잉바르트센한테 선제 실점을 먼저 허용을 하고 전반전에 슈팅의 LFC가 단 한 개뿐이었어요. 그래서 기록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고 경기 자체의 어떤 루즈함이 좀 많이 보였던 상황인데
이게 이전에도 승점 드랍이 있었고 이번 경기도 이대로 그냥 맥없이 드랍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인지 원래는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아껴두려고 했겠죠. 근데 후반전 15분에 좀 조기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차이를 만들어줬죠. 물론 이제 손흥민이 들어오고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을 하려다가 얼마 안 돼서 추가 실점을 허용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손흥민의 도움을 받았던 부안가가 팀의 첫 유효 슈팅을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 시간, 이게 골키퍼의 부상으로 인해서, 상대 골키퍼의 부상으로 인해서 추가 시간이 좀 길게 이어졌는데 무려 114분입니다. 사실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가 제일 힘들죠. 쉽지 않죠. 근데 LAFC한테는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됐어요.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았고 홀링스헤드가 바로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구단 역사상 가장 늦은 시간에 LAFC 골을 넣었다라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홀링스헤드의 극적인 골, 이게 또 큰 도움을 줬던 이번 경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대2 무승. 네. 그리고 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서 이제 두 경기에서 도움 3개 올리면서 진짜 조력자로서 그러니까 게임을 좀 메이킹해가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앞에서 이제 형철이 형이 살짝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만약 이날 경기가 조금 스무스하게 풀렸으면 저는 손흥민 선수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나왔고, 이 나와서의 손흥민 선수의 클러치 능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잘 발휘됐었던 경기가 이제 샌디에고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저는 샌디에고전 이제 초반에 좀 부진한 흐름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승점 1점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는 안 진 게 다행인 경기였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톨루카전에서는 당연히 요리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진짜 그 2번 선방하는 건 그 프랑스 국대 한창 전성기 보낼 때 그때 요리스 보는 느낌으로 너무 잘 막아줬었던 그런 볼이었고. 솔직히 이 정도면 프랑스 약간 요리스 복귀시키는 거 욕심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아니 진짜 그 정도로 폼이 이제 좋은 모습을 톨루카전에는 보여줬었고, 샌디에고전은 아무래도 이제 뭐 손흥민 선수도 너무 잘했고 부안가 선수도 이제 득점을 했지만 홀링스헤드 선수가 그 마지막에 해결한 것 자체가 너무 좋았었던 그런 경기라고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아마 올라가는 날짜 다음날 정도로 해서 톨루카 2차전도 이제 치러질 텐데, 그런 고산지대에 대한 변수, 그리고 사실 이제 모하메드 감독 자체가 워낙에 이제 상대의 그런 전술에 잘 맞춰서 이제 패를 꺼내드는 감독이다 보니까 저는 1차전에서도 그런 면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 준비를 잘해서 이 북중미 챔피언스컵도 꼭 LAFC가 이제 결승까지 가서 우승을 한번 노려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이제 감독에 관련된 얘기를 살짝 해봤는데, 이 도스산토스 감독이 최근에 이제 그 인터뷰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 감독의 인터뷰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막 뭔가 흥분을 한다든지 이런 유형의 감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인터뷰를 이제 도스산토스 감독이 진행했었던 걸 살짝 좀 보면은 그런 뭐랄까요, 그 일정 관련된 부분, 이거는 이제 이전에 선수들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 그리고 이제 MLS 그런 사무국에 대한 약간은 비판적인 목소리, 이런 게 이제 도스산토스 감독 측에서 나온 거를 저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지에서도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기사도 좀 많이 관련 기사들 올라오고 있고, 이게 이 도스산토스 감독이 이야기를 했던 게 멕시코 원정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알라후엘렌세, 코스타리카 원정, 이 북중미 대륙에서 중앙 아메리카 쪽으로 이제 멕시코나 코스타리카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 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한 유럽 대륙 내에서 뭐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나라는 좀 논외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사실 이 정도까지 이동 거리가 이제 따라오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일정조차도 피곤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북중미는 이동 거리가 더하면 더한 거죠. 근데 이런 장거리 원정 비행과 피로 누적 속에서 일정에 대한 배려가 이제 없다라는 게 지금 도스산토스 감독이 비판을 했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지금 뭐 내시빌도 그렇고 LAFC도 그렇고 미국 대 멕시코의 국면으로 8강부터 이 대회가 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그 자체의 자존심도 걸려있는 상황인데 일정에 대한 안배가 전혀 없다 보니까 도스산토스 감독이 좀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 약간 서운함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꼬집어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MLS는 셀러리 캡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셀러리 캡은 이런 제도는 사실 당연히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 때문에 셀러리 캡은 나쁘다라고 정리할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단점이 이제 이 챔피언스컵을 병행하는 팀에게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스쿼드를 확장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셀러리 캡이 주는 제한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쨌든 연봉 총액에 관련된 부분이
이들이 지켜야 할 그 선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 뭔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북중미 챔피언스컵 같은 원정거리가 긴 대회를 병행하는 팀들은 스쿼드를 조금 더 보강하면서 확장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 사실 도스산토스 감독뿐만 아니라 이전에 선수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이 스쿼드 관련된 부분은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도스산토스 감독이 그런 셀러리 캡 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스쿼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좀 이제 토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LFC 경기를 보면서도 뭐 분석을 하거나 중계를 하거나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도 경기 분석을 하면서 초반부터 너무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한다라든지 너무 수비에 무게를 두면서 요리스나 수비진의 육탄 방어에 좀 의존하는 경기 운영은 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저희가 많았잖아요.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다른 전술을 쓰기에는 아마 내부에서 느끼는 선수들의 컨디션은 이미 압박을 나갈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 경기 한 경기 좀 밀도 높게 베스트 컨디션으로 좀 치를 수 있게끔 뭔가 이 앞으로 MLS 팀들이 또 챔피언스컵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좀 더 제도적인 보완, 아니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산적인 논의를 좀 이어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좀 싹 터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네. MLS는 이제 곧 있으면 추춘제로 전환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할 텐데, 이 챔피언스컵과의 병행과 일정 조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소를 해나갈지, 이 부분이 이번 시즌을 통해서 얻게 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MLS에서는 지금 확실히 로테이션 위주로 가고 있고,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고 언급을 드린 것도, 이게 어쨌든 컵대회 병행하는 팀이 지금 리그 경기에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었었던 LAFC 그리고 이제 내슈빌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제 그 부분을 도산토스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약간 좀 서운한 듯한 기색을 좀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LAFC 입장에서도 경사라고 해야겠죠. 이 선수 개인에게도 너무나도 이제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에디 세구라가 드디어 전설 카를로스 벨라와 출전 기록 타이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52번째 출장을 하게 됐고, 이게 구단 이제 또 최다 경기 기록이 됐는데, 이 세구라라는 선수 자체가 사실 올 시즌 부상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못 나왔었던 경기들도 이제 분명히 좀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차지하는 저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이 최다 출장 타이가 세구라 선수 개개인에게도 이제 너무나도 좀 중요한 커리어의 이제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일단 정말 꾸준히 뛰었죠. 2019년이 데뷔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34경기 중에 33경기, 2,995분을 이제 선발 출전하면서 2019년에 LAFC 구단 입장에서 되게 의미 있는 한 해거든요. 서포터즈 실드 우승에 견인을 했습니다. 서포터즈 실드는 이제 이 동부 컨퍼런스, 서부 컨퍼런스 팀들을 다 합쳐서 그냥 정규리그 순위처럼 쭉 펼쳐봤을 때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팀에게 주어지는 트로피라고 좀 보면 되는데, 그 당시 서포터즈 실드 우승에 꾸준하게 세구라 선수가 경기를 뛰면서 기여를 좀 했었고, 이 선수의 특별함은 사실 그동안 MLS, LAFC에서 뛰었던 커리어가 2019년부터 뛰었기 때문에 팀에 있어서는 근본 그 자체에 어떻게 보면 LAFC의 문화와 경쟁력, 이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냥 그 자체로 존경을 받을 만한 선수예요. 근데 21시즌에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고요. 또 22시즌에 그 후유증 때문인지 8경기 800분 출전에 그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장기 부상 이후로 좀 어려움 겪었던 시기가 있었고, 무릎 수술을 2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축구 선수의 입장에서 이런 무릎 수술 2번, 부상 2번을 당한 것 자체는 사실 정말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 세구라 선수가 얼마나 좀 큰 부상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내면서 2022년 MLS컵 우승이라든지 24년 US 오픈컵 우승의 주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 부분이 얼마나 이 선수가 좀 많은 기여를 좀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에디 세구라라는 선수 자체가 가지는 이 LAFC 내에서의 위상도 뭐 이번 출전으로 저는 더욱더 잘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 뭐 세구라 선수는 커리어를 또 계속해서 이어갈 케이스이다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LAFC의 그런 출전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구라 선수가 거의 이제 매 경기 또 출전을 하면서 또 본인 기록 본인이 다시 세우고, 본인 기록 본인이 다시 세우고, 이제 이런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성과들을 놓고 봤을 때 세구라 선수가 앞으로 좀 부상 없이
잘 건강하게 쭉 LAFC에서의 커리어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LAFC가 톨루카와의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끝나고 나면 휴스턴과의 또 리그 경기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5월 11일 오전 10시 경기고, 사실 이제 좀 이런 경기가 만약에 주말에 이제 치러졌다면, 이제 주말에 이제 치러지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좀 보기 좋은 시간대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10시 경기가 이제 좀 오랜만에 찾아오게 됐는데, 사실 휴스턴은 이번 시즌에 LAFC가 이미 만나본 적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휴스턴이 자멸을 했다고 해야 됩니까? 이 경기에 대한 리뷰를 이제 살짝 해봤을 때는 그때 경기는 사실 그냥 LAFC가 중거리를 너무 잘 찾고 자멸도 맞아요. 왜냐면 퇴장이 2명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손흥민 선수가 퇴장을 유도해내는 장면들을 좀 기억을 하거든요. 휴스턴이 그때 수적 열세에 놓이지만 않았으면 좀 더 경기를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했었던 날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또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펼쳐지는 경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사실 휴스턴 역시도 올 시즌을 쭉 놓고 봤을 때 수비적인 불안감이 저는 여전히 존재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런 맞대결 기록, 그리고 뭐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그 당시에 이제 델가도 선수랑 유스타키오가 이제 골을 넣으면서 LAFC가 2대0으로 승리를 좀 거두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2명의 최장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경기라고 이제 보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력인 상태로 맞붙는 데다가 사실 LAFC가 지금 온전하게 리그에만 집중하기 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어떻게 잘 치를지에 대한 도산토스 감독의 로테이션적인 고민이 저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현지 팬분들 기준으로는 주말 경기이기 때문에 보기에 좀 좋으시겠고, 사실 목요일날 북중미 챔피언스컵,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에 북중미 챔피언스컵 준결승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날 경기하면 안 됩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당연히 일요일날 경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 말인즉슨 우리 입장에선 뭐냐? 월요일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맞아요. 우리 월요일이지. 왜 네. 갑자기 이거 보고 LA 현지 빙의했네. 현지 팬분들은 좋지. 좋았을 텐데 월요일 날 또 경기니까. 월요일 경기라서 좀 네. 골 때려요. 월요일에 10시, 아직 학생분들 등교하시고 직장인분들 출근하셔야 되는 날인데 10시라서 혹시 무선 이어폰 한쪽에 끼는 게 그래도 좀 무난하신 분들이시라면 환경상, 그러면 이렇게 좀 들으시면서 이런 경기구나 청취하시면서 좀 같이 일상을 하실 수 있다면 안전하게 좀 선택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휴스턴이 어쨌든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분위기가 다시 좀 올라와 있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사실 리그 2라운드였기 때문에 워낙 오랜만에 초반에 이제 치렀던 경기였었고, 지금 공식전 기준으로 US 오픈컵까지 포함을 했을 때 최근 6경기 5승이에요. 그래서 지금 휴스턴은 기세 자체가 매우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콜로라도와의 직전 경기, 그 당시에도 이제 결승골, 로렌스 엔날리 선수가 엄청난 중거리 원더골을 터뜨리면서 바로 이제 지난번 1대0 경기 승리에 좀 기여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조나단 본드 골키퍼도 이번 콜로라도전 무실점을 통해서 계속 좀 좋은 또 무실점 기록을 가장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휴스턴이 홈에서 지난번에는 LAFC에게 무기력하게 결국 0대2로 패배를 당했었는데, 원래 이 팀이 전통적으로 LAFC 상대로는 홈에서 경기를 잘 치렀던 팀이었었어요. 본인들의 홈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올 시즌에 휴스턴 홈에서도 그 기록이 깨졌던 거죠. 중요한 건 LAFC 원정에서는 어떠냐? 생각보다 원정에서도 휴스턴이 중요할 때 좀 덜미를 잡았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상성상 그동안 좀 까다로웠던 팀이기도 한데,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휴스턴이 좀 기세도 나쁘지 않아서 가볍게 볼 만한 상대는 아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뭐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의 상황을 돌아봐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톨루카와의 2차전이 어떤 경기가 될지 좀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유증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뛰는 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실 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안타까운 그런 좀 예상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LAFC랑 휴스턴 두 번의 경기는 모두 휴스턴 쪽에서 퇴장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대 11의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경기 모두 LAFC가 어쨌든 승리를 따냈다라는 점이 조금 더 선수들한테는 자신감으로 작용해야 될 것 같고, 이 경기 역시도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생중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니까 이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안녕 LAFC 10화는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결승에 올랐다는 소식을 11화에 전해드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화로 돌아오겠습니다.